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몇 분씩 할애를 할 것인가.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파트 5부터 들어가 보죠. 파트 5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보이는 이런 문제가 막 섞여가면서 13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즉 30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 5. 여러분, 지금 문제 딱 보면서 무슨 문제 유형인지 바로 저한테 부르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가능하셔야 돼요. 101번 이런 문제 가장 좋아하죠. 품사. 102번 ABC 보니까 시제가 달라. 문법. 103번 누구나 싫어하는, 저 포함해서 저도 싫어해요. 이런 거 어휘 문제입니다. 요렇게 생긴 것들이 막 섞여서 30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품사 문제 몇 분이면, 어머 제가 몇 분이라고 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초면 푸세요? 보통 한 3, 4초 아니면 5초 정도에는 거의 다 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ABCD 보고 품사다. 그리고 빈칸에 앞뒤 보고 딱딱. 답이 대부분은 나올 거니까 품사 문제는 우리 5초 문제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자, 그럼 102번의 문법은 어떠냐? 문법은 사실 문법마다 약간씩 시간의 그 길이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A, B, C, D 보셨나요? 지금 여기 있는 102번 보아하니까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군요.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는 해석이 주가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시간의 단서 저는 찾았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미래구만. 답은 그래서 A번 찍는데 한 20초에서 25초 정도 걸리는 게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품사랑 문법이랑 합쳐서 그냥 대략 30초면 두 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합니다. 자, 이런 문제, 어휘 문제인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야만 대부분 정확한 정답 하나가 도출이 되므로 이건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누구나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평균 30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문제를 한 세트라고 보면 이렇게 세 문제 푸는데 대강 몇 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1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파트 5에는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까 저희가 세 문제를 1분 안에 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0문제면 당연히 쉬워집니다. 몇 분이 제한 시간이다? 1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분은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죠? 10분을 넘겨서 막 12분, 13분, 2, 3분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2, 3분이 토익 RC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앞에 부분 풀 때는 2, 3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막 맘 편히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시험장에서 자 15분 전입니다. 방송 한번 나와주시고 그죠? 일단 1차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쭉 계속 풀고 있는데 아직 3중 지문 2세트 남았는데 5분 남았습니다. 나오는 순간 어때요? 멘붕. 그러면 안 보여 안 보여 시험지. 막 읽어도 계속 똑같은 데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 3분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만 문제 푸실 때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시간이 맞춰집니다. 신기하게도 됐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10분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파트 5 딱 정했고 이상적인 시간. 자, 그 다음에 파트 6 넘어가 볼게요. 파트 6 어떠세요? 보는 순간 앞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게 맞죠. 하지만 여기도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와 똑같은 문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131, 132, 133 똑같잖아요. 품사, 문법, 어휘. 그러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게요. 아까 이렇게 생긴 거 한 세트 몇 분 안에 풀면 된다? 1분이요. 맞죠? 자, 그런데 파트 6에서 항상 시간을 잡아먹는 건 위에 있는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신토익에서 새로 추가가 된 문제 유형이죠. 그죠? 이걸 일명 뭐라 부른다? 문장 삽입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려요. A, B, C, D 문장 중에서 어떤 거를 134번 그 자리에다 넣었을 때 가장 말이 잘 되냐 이걸 고르기 위해선 134번의 앞과 134번의 뒷문장을 일단 읽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장 파악이 돼야 하고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A번 읽고 A가 좋아 이렇게 못해요. A, B, C, D를 다 끝까지 읽어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최소한 몇 문장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본문에서 앞뒤에 두 문장 그리고 A, B, C, D 네 문장 도합 6문장 그러니까 6문장을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렇게 생긴 문장 삽입 문제는 그냥 1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산하셨나요? 이렇게 생긴 게 네 문제를 2분 안에 풀잼이에요. 여러분 요런 세트 한 세트라고 치면 파트 6에 요런 거 몇 세트 나오는 거죠? 4세트. 그래서 4, 4, 16, 총 16문제를 풀게 되는데 한 세트에 2분이래매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2 곱하기 4는 이거의 마지노선은 결국은 몇 분으로 갑니다? 8분으로 가시면 돼요. 됐나요? 우리 딱딱 정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파트 6 시간도 정했고 이제 남아있는 파트 딱 하나 남았죠. 실처! 제가 그냥 보자마자 실처라고 했습니다. 뭐 저라고 좋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 풀고 와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파트 7 독해입니다. 단일 2중, 3중 지문 각각 문항수는 아래 적혀 있고요. 도합하면 그래서 총 5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54문제. 사실 앞에 있던 파트 5, 6 합친 것보다 얘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7의 비중이 요새는 확실히 높아진 게 맞아요. 파트 7 등한시하면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여러분. 파트 7 무시하지 마요. 자, 그럼 일단 파트 7 한 문제당 도대체 몇 분이 걸리냐? 우리 생각해 볼 거 하나. 여러분 파트 7 풀 때 일단 뭐부터 읽으세요? 저는 문제부터 읽어요. 일단 뭘 묻는지 알아야 훨씬 더 빨리 거기만 정확하게 찾아서 읽기가 가능하니까 일단 저는 문제 읽는데 시간 좀 소요가 되죠. 그리고 뭐 문제만 읽는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얼로 갑니다. 본문으로 이동을 해서 쭉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까 내가 읽었던 문제 답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얼로 가나요? 맞습니다. A, B, C, D를 읽으면서 뭐가 제일 적절한가 파악해서 정답 마킹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표시하면서 보여드린 이유는 파트 7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최소한 3가지 작업을 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읽으셔야 해요. 두 번째 본문 읽어야 해요. 세 번째 A, B, C, D 4개의 선택지도 읽어야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통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 문제 푸는데 몇 분이 걸리더라? 1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파트 7이 총 나오는 문제 수가 몇 문제라고 했죠? 54문제였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에 그냥 평균 1분이라고 잡고 몇 분 동안 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54분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트 5 몇 분 써요? 파트 6 몇 분 써요? 파트 7 몇 분 써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되셔야 해요. 되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쭉 다시 써보면 파트 5는 10분 마지노선, 파트 6은 8분, 그리고 파트 7은 54문제가 나오니까 54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잠깐만, 아까 우리 100문제 제한 시간이 몇 분이게요? 75분. 이거 다 더해보세요. 그럼 몇 분이 나오죠? 72분인 거 맞죠? 3분 어디 갔나요? 3분. 3분은 우리가 당연히 뭐 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마킹할 때 쓰면 되겠죠. 이러면 진짜로 우리가 75분을 참 잘 쓰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또 좀 눌러주세요. 안녕.